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년 지내고 2년을 못 채우고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전 남편 사이에 아이는 없고요. 제가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빠른 결혼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 자체에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심경에 변화가 생긴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이 모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때 제 옆에서 그런 저와 제 가족을 챙겨준 사람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저랑 전남편은 대학 시절 때 선후배로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나중엔 오빠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희 부모님과도 안면을 트고 저희 집에도 두어 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전 남편이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니 저와 가족들 모두 심한 충격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는데, 그때 가족도 아닌 전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죠. 내가 출장 다녀오는 길에 유명한 국밥집에서 국밥을 사왔거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먹어라. 오빠, 마음은 고마운데 그럴 필요 없어. 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야, 너도 너지만 부모님 그러다 쓰러지셔. 너라도 나서서 부모님을 챙겨야지. 아니다.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문이나 열어줘. 내가 가서 챙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불쑥불쑥 저희 집에 들어와 밥도 챙기고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는데, 처음엔 불쾌하고 왜 저러나 싶었지만 이내 점점 그 마음이 고맙게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던가, 힘들지? 그래도 힘내. 하늘에 있는 동생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라며 나름의 위로를 하곤 했는데, 그 사람의 위로 방법은 좀 달랐던 것이 인상이 깊었죠. 힘들지? 무리할 거 없어.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도 돼.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인데 당연하지. 나는 네가 나한테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져. 대신 부모님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말고. 그런 모습은 전부 나한테 보여주고 좀 힘들더라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렇다고 억지로 힘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너까지 무너지면 부모님은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건 너도 바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뭔가 정말로 저와 제 가족을 챙겨주는 기분이었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힘들고 아픈 제 마음을 의지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주니 저는 금세 마음이 기울었고, 전 남편 역시 저와 제 가족을 챙기다 보니 자기도 마음이 점차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초반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연인 사이가 되기 전부터 저희 가족을 만났지만 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그 사람의 본가가 지방이라 굳이 그 집에 갈 일이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 살면서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으니 집에서 통학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 사람의 서울살이는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쭉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에도
그 집에 인사를 가는 일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인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그 사람이 자기 식구를 보여주는 걸 좀 꺼려했던 것 같았는데 실제로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그 집에 인사를 가니 첫 인상부터 참 어렵더군요. 저를 아래 위로 훑으시고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한숨부터 쉬셨는데 그 기분이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저를 마치 무슨 상품 보듯 검수하는 눈빛이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이를 어쩌면 좋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가씨가 많이 말랐네. 이래서 살림하고 애 낳아서 키울 수 있겠어? 요즘 여자애들은 죄다 말라 빠져서는 내가 은근히 걱정했는데 저렇게 살 집이 없어서는 어떻게 애를 낳을까? 엄마는 무슨 초면부터 그런 말을 해. 요즘 여자들 다 자기 관리한다고 이런 몸 되고 싶어서 안달이거든? 그리고 내가 장가가는 게 애 때문이야? 왜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 내가 이럴까봐 집에 여자친구를 못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니들끼리 다 결정하고 통보하러 왔냐? 그래서 뭐 나랑 네 아빠가 반대하면 안 할 거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언제는 하도 안 간다고 갔다 오더라도 하기만 하라며. 그야 일단 하는 게 급하니까 한 소리고. 그리고 이왕 결혼했으면 차손을 파야지. 그러려면 일단 여자 몸이 좀 후덕한 맛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난 후덕한 여자 싫은데 나는 누나같이 뚱뚱한 여자는 게으른 것 같아서 싫단 말이야. 야, 너 말 다 했어? 세 사람 있는 데서 누나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거기에 왜 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무슨 뚱뚱하다는 거야. 그래, 네 누나가 어디가 뚱뚱해? 딱 보기 좋은 몸이지. 복스럽고 귀엽고. 얘가 아주 말라 빠진 여자 만나더니 눈이 이상해졌네. 아무튼 결혼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결혼하면 살부터 좀 찌어라. 니들 나이가 적지도 않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바보처럼 저런 소리를 다 듣고 앉아 있었나 후회가 막심해요. 하지만 초면부터 제 성깔 다 보여줄 정도로 제가 막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중간에서 전 남편이 알아서 나서주니 저까지 나서는 것도 이상해. 그날은 그냥 표정 관리만 열심히 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왕왕 있었어요. 당신 딴에는 제 동생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많이 걱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긴 안 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어차피 한가족 될 사이인데 서로 번호는 알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 네, 당연하죠.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그게 사실 내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하도 토끼 눈을 뜨고 있어서 못 물어봤거든. 내 말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한가족 되는 거니까 서로 궁금한 건 묻고 그러자고. 내가 들어보니 동생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아, 네. 혹시 가족력에 암이 있나? 우리는 외가 쪽도 친가 쪽도 없거든. 가족력은 글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래? 확실한 거야? 아니, 나는 이제 결혼하면 한 식구인데 손자 손녀가 그런 가족력을 갖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니까. 정 그러시면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친가도 외가도 암에 걸렸던 건 제 동생이 유일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조심해. 동생이 그런 병에 걸렸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너도 안심할 수 없잖아. 건강검진 계속 받고 있지? 네, 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다 모두 좋자고 하는 소리지. 내 친구네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진짜 너무 안 됐더라. 보험금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 동생도 보험금 나왔니? 얼마 나왔어?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실례인가? 그래도 뭐 이제 한 가족인데 감출 것도 없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이모들이 도와줘서 받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묻질 않았거든요. 동생 죽고 받은 돈인데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아, 그러니? 뭐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고 딸이었는데. 그래, 알았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내가 왜 전화했냐고 물으면 그냥 했다고 해. 괜히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 너랑 나랑 잘 지내야지. 이만 끊는다. 같은 소리여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말은 한 가족이라고 했지만 철저히 남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그때 살짝 제정신이 들어 결혼을 하지 말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날 저녁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연락처 알려줬는데 전화가 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들었던 말 그대로 다 전달했어요. 뭐?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 진짜 내가 못 산다. 미안해. 속상했지.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마. 어떻게 그래. 그건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사실은 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나 혼자 삭히기 싫어서. 솔직히 조금 전까지 결혼하지 말까도 생각했다? 자기야, 그러지 마.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나는 자기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내가 약속할 테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우리 엄마랑 연을 끊을게. 이제부터 나한테 1순위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야.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제가 원래 사람한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동생 일 이후에는 새가슴이 되어서 조그마한 일에도 욱하고 또 금방 풀어지곤 했는데 전 남편의 단호한 말은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자기 부모라도 연을 끊겠다는 말이 고맙더라고요. 그에 반면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에게 한결같이 잘했는데 자기 스스로 장가오면 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라며 저보다 더 자식 노릇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 먼 시댁에서 저런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 덕에 저희 부모님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사위가 예쁘지 않을 리가 없었고 그 사람은 저희 집에만 오면 극진한 미리부터 사위 대접을 받았는데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여기서 잠깐 결혼 준비에 대해 말을 하자면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 했던 말이 있었어요. 결혼은 아무래도 돈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 가지고 있는 돈을 오픈했고 그 사람은 나름 준비를 했다며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았더군요. 그에 반면 저는 일부는 동생 수술비에 보태기도 해서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남이라 원래부터 자기 부모님이 5천만 원 정도는 해주겠다고 한 말이 있다며 그럼 2억 정도 되니 대출을 끼더라도 집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이 그럼 1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도 명색이 두 사람의 시작인데 두 사람이 똑같이 준비해야
뒤탈이 없지 않겠냐면서요. 그럼 모두 다 해서 3억이 되는 돈이었고 그 돈이면 집도 사고 결혼 준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일단 그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비시댁에서 자기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말을 바꾸셨거든요. 게다가 위에 누나도 아직 시집을 못 갔는데 무슨 5천만 원이나 해달라고 하냐며 자기 아들을 나무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솔직히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된 이상 양과 똑같이 지원을 받지 말자고 했고 전후 사정을 다 들은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그러냐며 그럼 5천만 원을 해줄 테니 둘이 1억씩 가지고 시작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집은 사지 않고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랄까 신의 한 수였는데요.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긴 했어도 그 사람과 제가 똑같이 반반 가지고 와서 한 결혼이라 헤어질 때도 쉽더라고요. 가져온 대로 반반 나누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예비시댁에는 서운한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된 거 결혼해서 돈도 잘 모아 집도 사고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오기가 생겼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혼생활은 나름 만족했어요. 워낙 살뜰한 성격이고 또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을 곧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은 친정부모님과 시간도 보내고 나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1주년을 보내고 2주년을 맞이할 쯤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을 살까도 고민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갑자기 남편의 외할머니가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다는 소리였죠. 뭐? 할머님이 이사를 오신다고? 누구랑? 그게 할머니 혼자 오시는 것 같아. 할머니가 병원 다니시려면 왔다 갔다 힘드시다고. 엄마가 이사시켜드리는 것 같더라고. 병원? 할머니 어디 아프셔?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할머니 대장암 2기래. 뭐 그렇다고 당장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은 약도 써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하나 봐. 그런데 자기도 처제 때문에 알겠지만 항암이라는 게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할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우선 약을 쓰면서 체력 회복을 좀 해보자고. 뭐? 그 말이 정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는 거야? 옆에서 누군가 계속 케어를 해드려야 하잖아. 그리고 병원에는 누가 모시고 가? 그건 나랑 자기가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할머님만 이사를 와서 우리가 챙기자는 말을 남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우리지 거의 저더러 하라는 것 같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남편만 쳐다봤어요. 미안해. 나도 너무 갑자기 알게 돼서. 엄마도 힘들다고 하고 우리 누나는 할머니랑 사이도 안 좋거든. 서울에는 우리만 사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다 된 후에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세상에 이러는 법이 어딨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나도 뭐 이러고 싶었겠냐? 근데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러는 건데 그 정도는 자기도 이해해줄 수 있는 거잖아. 오히려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니야? 솔직히 좀 실망이다. 실망? 누가 할 소릴?
정작 자식인 어머니도 나 몰라라는데 그걸 왜 며느리 내가 해야 해? 며느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해야지. 집안의 어른이 아프신데. 그리고 내가 언제 전적으로 자기 혼자 하래? 나도 할 거야. 우리 할머니니까. 저는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한참 아랫사람이고 투병 가족 케어했던 경험도 있으니 병수발을 들 수도 있는데 정작 자식인 시어머님은 오시지도 않고 저에게 아픈 당신 부모를 떠밀었다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만약 시외할머니가 올라오시기 전에 충분히 저희 부부와 상의하고 제가 결정했다면 남편과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떠넘겨봤듯 병수발을 들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기세등등하게 자기가 한다고 했으니 저도 모른 척 할 생각이었는데요. 처음 남편이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고 그날 저녁 바로 시어머니에게 불효령 같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가 가지 않고 당신 아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실에 엄청 화가 나셨더라고요. 나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할머니 병원 가시는데 지 남편만 딸랑 보낼 수가 있니? 네가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당연히 손주 며느리가 할머니 모시고 가서 살뜰히 챙겨드려야지. 어머니도 안 하시는 걸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저든 남편이든 누구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꼭 저여야만 하는 건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는 집에서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아주 몰상식하게. 당연히 네가 여자고 며느리인데 네가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 어른 수발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 늙은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니까요.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정작 자식인 어머니는 그걸 나남한테 떠넘기려 하시냐고요. 저 같으면 그게 더 쪽팔려서 이런저런 못할 것 같은데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난 이 시어머니야. 그리고 네가 나보다 더 젊잖아. 내가 내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며느리 생겼는데 이럴 때 안 써먹으면 너는 뭐 시집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 말 실수하신 거예요. 어머니 말씀을 직역하면 어머니는 어떡하든 저를 부려먹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어머니의 아픈 어머니 병간호를. 어머니, 그러시다 천벌 받으세요. 애당초 저랑 상의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왜 할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해요?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 병수발 들 생각은 없어요. 뭐야? 네가 상전이야? 그냥 시키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그래서 내 아들을 시켰다 이거냐? 네. 어머니도 싫다는데 할머니 외손주가 해야죠. 저는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이잖아요. 저보다야 그이가 하는 게 더 낫죠.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득바득 대들자 저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제 욕을 한 바가지 하신 모양이었는데 전에 같으면 제 편을 들어줬을 남편이 그날은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뭐? 사과? 내가 왜? 왜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도리에 안 맞잖아. 그냥 일이 있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좋게 들러줄 수는 없었어?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들어? 지금 나더러 거짓말을 했어야 했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해? 애시당초 나랑은 무관한 일이었잖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판 다 깔아놓고 나는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좀 하면 안 돼. 솔직히 경험이 없는 나보다는 경험 있는 자기가 낫지.
경험? 내가 무슨 병수발 체험이라도 했다는 거야? 나한테 내 동생 일은 지금도 아픈 상처야. 지금도 동생 입원했던 병원 쪽은 가기가 무섭다고. 그런데 나더러 경험이 있으니 잘할 거라고? 지금 그게 말이니? 저는 그때 가장 심각하게 남편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저 상황에서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이 인간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제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혼 초반에는 누구나 싸우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지하고 저에게 예전처럼 사과해 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사과도 하지 않고 시외 할머니 병수발도 들지 않을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꾸셨는데요. 예전에는 강압적인 공포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180도 바뀌어 저를 어르고 달래는 걸로 방법을 바꾸셨어요. 아우, 나다. 내가 요즘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 나라고 우리 엄마 서울 보내놓고 마음 편히 살겠니? 사실 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내 엄만데 자식인 내가 챙겨야 하는 게 맞아. 근데 나도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네 시아버지가 겉으로는 허허하면서 사람 좋아 보이지만 그 양반이 옛날 사람이라 집에 마누라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 게다가 내가 하도 고된 일을 많이 해서 속은 다 굶어 터졌다. 그러니 네가 좀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가까이 사니까 식사하셨는지 좀 들여다봐주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모시고 다녀와주고 약도 좀 챙겨주고 딱 그 정도. 따지고 보면 아주 큰 일은 아니잖아. 다행히 우리 엄마가 중환자가 아니니까 네가 그 정도만 해주면 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이렇듯 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전처럼 절대 하기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수에 말리고 싶진 않아서 어머니 마음 잘 알겠다고 남편과 둘이서 상의해서 최대한 해보겠다고 둥글려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발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표면적으로 움직이는 건 남편을 시키되 반찬을 해서 들려보내거나 병원 예약 같은 건 제가 하자 싶었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제가 나설 마음이었어요. 일단 전반적인 건 외손자인 남편이 주로 하는 걸로 하고 남편과 합의를 볼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말은 콕 집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아니, 자기가 좀 하면 안 돼? 할머니도 여잔데 나도 불편하다고. 자기가 같은 여자고 손주 며느리인데 우리 할머니도 남자인 나보다는 여자인 자기가 더 편하지. 그러지 말고 자기가 힘들 때는 내가 도울 테니까 자기가 좀 해. 지금까지도 내가 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라고? 지금 누가 누굴 돕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은 자기는 남자라 힘드니까 나더러 하라고? 전에는 같이 하자며. 왜? 그거 조그마니까 힘들어서 나한테 미루고 싶어진 거야? 솔직히 힘들지. 내가 뭘 아냐? 우리 할머니도 불편한지 계속 됐다고 그러시고 병원에서는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고 중간에서 아주 곤란하다고.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봐. 아무래도 모양새는. 그 입 닫아? 왜? 며느리가 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진짜 너무한다. 자기 동생 암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집에도 가지 않고 회사에 휴직계 내고 내내 동생 곁에 있었으면서
왜 우리 할머니는 남이라는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네. 그래, 나 이기적이야. 지금 할머니랑 내 동생이랑 같아? 그리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 내 동생 얘기는 지금도 나한테는 상처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야말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자기 부모 남한테 떠넘기는 당신 어머니나 모양새 따지면서 힘들다고 나한테 떠미는 당신이나 아주 무전자전이야. 저는 그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계속 나한테 병수발을 강요하면 이혼장 날아갈 줄 알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픈 할머님을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긴 했는데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게 아닌 자기들이 힘들고 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걸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침내 생각보다 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고 또 점점 반응이 격해지니 그 이상은 저를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입 닫고 있을 것이지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쪼로로 일러 바친 것이 문제가 되었죠. 자기 말로는 돌아가는 상황을 자기 집에도 이야기를 해둬야 집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 같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지도 못한다고 하고 자기도 더는 힘들어 못한다고 자기 누나를 올려보내든 것도 아니면 다시 할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집에다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또다시 화가 나서 저에게 득달같이 전화를 하셨는데 첫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명언이었죠. 어디서 여자가 먼저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녀가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합의하고 한 결혼인데 이혼 얘기는 남자든 여자든 먼저 못 살겠다 싶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자기 아들을 모시는 하녀라도 되는 듯 저런 말을 했고 저는 이런 집구석에서는 탈출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도 모르던 시어머니는 당신이 무슨 제 위에 윗전이라도 되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했냐? 네가 뭔데 우리 집에 풍파를 일으켜? 풍파를 일으킨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어머니야말로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으면 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어머니는 지까짓 게 어쩌겠냐는 마음으로 일부러 할머니 저희 아파트에 이사 오시도록 한 거잖아요. 이건 아프신 할머니 마음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예요.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아? 나 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꿨다. 기라고 하면 기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너는 뭔데 이렇게 뻗대는 건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원래 여자가 시집 왔으면 기꺼이 시집살이 하고 시집 수발 들고 하는 거야. 저는 싫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저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이도 자꾸 저한테 싫은 걸 강요하니까 이혼하겠다고요. 아, 불쌍한 우리 엄마. 싸가지 없는 손주 며느리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 병수발도 못 받고. 우리 엄마 잘못되면 그건 전부 너 때문이야.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할머니 불쌍한 거 맞죠? 딸이 이렇게 자기 엄마 병수발 안 들려고 꼼수를 부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제가 어머니보다 암 환자 가족을 먼저 해봐서 아는데요. 당사자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할머니라면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인 어머니한테 제일 서운할 거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니도 자식 있잖아요. 나중에 똑같은 대우 받을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못난 주둥이를 놀려? 너 내 손에 죽고 싶어 환장했냐?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위로 흥분하셔서는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욕을 전부 녹음했고 그렇게 제가 싫다고 하시니 피차 서로 보지 않고 사는 게 좋지 않나며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저더러 아픈 할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는 천하의 못된 년이라고 마지막까지 악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내빼는 거니 몸만 나가라고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왔고 자기 엄마한테 들은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너무 창피했죠. 이런 꼴을 보려고 청첩장 돌리고 결혼한 게 아닌데 너무 치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더 미룰 것도 없어서 일찍 퇴근해서 합의 이혼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복잡할 것이 없으니 서로 도장 찍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전부 저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나는 이렇게 서류 한 장이면 남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솔직히 저들도 저를 못됐다는 등 싸가지 없다는 등 아픈 할머니도 외면하는 싹수 노란 사람으로 몰았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이없게도 남편은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진짜 무슨 저런 거머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번 일은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니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 할머니 완치 판정 받으실 때까지 제가 며느리 도리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요. 그때 말했네요. 너나 손주 도리해. 그 집 식구들 아무도 도리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는데? 나도 정말 니네 할머니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제일 나쁜 인간들이 니네들이야. 나 녹음한 것도 있고 이혼 못할 이유 없거든? 도장 못 찍겠으면 말어. 소송할 테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 남편도 움찔하는 눈치였어요. 자기도 소송을 하면 자기가 유리할 것이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금세 말을 바꿔서 알겠다고 했고 저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싫어서 반반 똑같이 해서 한 결혼 반반 똑같이 나눠 갖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수긍했어요. 제가 위자료라도 달라고 하면 자기도 골치 아픈데 반반씩 나눠 갖고 끝내자고 하니 자기도 고마웠겠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 인생 망쳤다며 반은 무슨 반이냐고 저더러 몸만 나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소리가 저를 참지 못하게 했네요. 가만 보니 네가 심보가 고약해서 네 동생이 네 여보로 일찍 갔나 보다. 너는 네 동생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해.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러는 어머니 심보도 고약하긴 둘째라면 살아오니 할머니도 오래 못 버티시겠네요. 하기사 복도 없지. 어머니 같은 딸을 낳았는데 살아봤자 뭐예요? 어머니야말로 할머니 돌아가시면 평생 속죄하고 사세요. 따지고 보면 아들 이혼시키는 것도 어머니가 어줍잖게 꼼수 부려서인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들 인생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라고요. 제 동생이 저 때문에 일찍 갔다고요? 그래도 제 동생은 한시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식구들이 다들 자기들이 간호한다고 그렇게 옆을 지켰는데 어디에 비교를 하세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남이지만 어머니는 자식이잖아요. 저 어머니 때문에라도 좋게는 이혼 못하겠네요. 제대로 청구할 건 청구할 테니 이제 아들 원망도 들으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왜 갑자기 이러냐며 처음에 합의한 대로 하자고 했고, 나는 니네 엄마 때문에 이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깔끔하게 남편에게 1,000만 원 더 받고 헤어졌죠. 마음 같아서는 더한 금액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그 이상은 양심상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찾아가 아프신데 이렇게 되어 죄송하다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는데요. 절대 할머니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만약 시어머니나 남편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최대한 할머니 병간호를 하자고 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늘 좋지 않았는데 왜 저만 늘 마음이 불편해야 하나. 그 사람들이 더 미워지고 싫어졌어요. 그리고 어쩐지 그게 시작이 되어 다른 것도 그런 방식으로 떠안게 될 것 같았는데 끝까지 정신 못 차린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이혼에 있어서 저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순전히 그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한 이혼이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밑바닥을 빨리 보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고 돌아 듣게 된 이야기로는 할머니가 변변한 보험이 없으셔서 결국엔 그 집 재산을 거의 들어먹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어차피 못된 년이라는 말을 들은 마당에 할머님이 그 집 재산 다 털어 드시고 마지막엔 꼭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병에 걸린 할머니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참 못된 시어머니가 당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별로 길지 못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좋았던 기억마저도 다 무색해져 버려 유감스럽기만 한데요. 이제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지내고 싶네요. 제 이혼으로 저 못지않게 상처를 받게 된 저희 친정부모님 곁에서 평생 효도하며 누구랑 다르게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자식 노릇 똑바로 하고 살려고요. 그게 어쩌면 하늘로 먼저 간 제 동생이 바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헤어진 내 동생, 어느 한순간에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꼭 다시 언니 동생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